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대전법원 경매물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날 진행되는 경매물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이에요.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현대아파트고요. 164타입이에요. 감정가격은 5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번 유찰되고 변경됐다 유찰됐다가 이제 이게 낙찰이 됐었어요. 보니까 낙찰 단독 입찰로 받았는데 이분이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되니까 다시 시작을 했겠죠. 3억 6,680만 원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을 잘못 분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 최저가 2억 5,676만 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미납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입찰 보증금은요, 이 금액의 20%가 됩니다. 지금 현재 특별 매각 조건으로 입찰 보증금 20% 준비를 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2013년 9월 2일 날 임차인이 현재 점유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부상에 2012년 12월 20일 근저당, 여기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어차피 500에 40만 원입니다. 최우선 변제가 된다면 받아갈 수 있고요.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최우선이 안 되냐 모르겠네요. 500만 원인데 가장 임차인인가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임차인 현황은 명도 준비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80세대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1차, 2차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관리비가 현재 2개월 체납인데 65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 이게 21년도예요. 그러면 지금이 24년도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현재 임차인, 주거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와요. 500에 40만 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이분하고 대화가 되려나 싶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거라든지 인수되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다. 관리비 같은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입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1단지 경매 물건입니다. 요게 옛날에 한번 낙찰된 게 있어요. 그 물건이 다시 경매를 나왔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있었어요. 전 경매 사건에. 그분이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사건에서 전입이 빨리 돼 있어도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지, 이런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마을 1단지 물건입니다. 감정가격은 4억 4,500만 원이에요. 한 번 유찰됐고요. 또 변경됐다가 다시 재감정, 제 감정인지 그대로 처음 감정 가격대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 유찰된 경매 사건입니다. 24년 6월 13일 최저가 3억 1,150만 원에 시작을 합니다. 101타입이고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전입이 좀 빨라요. 2011년 8월 29일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요 전입 날짜가요, 전 경매 사건의 전입 날짜예요. 그때 당시에도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대항력이 있었는데 이분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대항력이 없었어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 사건 임차인이에요.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전입이 빠르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 같고요. 확정일자는 21년 6월 15일 날 받으셨어요. 여기서 매각이 23년 4월 29일 날 매각이 됐거든요. 이때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소유권은 언제다? 23년 4월 29일 날 잔금 납부했겠죠. 여기 임차인은 만약에 다시 임대차를 했다면 이분의 대항력은 이 다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소유권 취득한 그 다음 날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대항력이 없는데 여기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일단 표기를 해놨어요.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 사건도 있고 중복경매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3억 1,850만 원 선순위 근저당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압류 사건도 있고요. 또 가압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3억 2천은 어차피 또 못 받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수는 463세대 관리사무소. 근데 연체 내역이 없대요. 관리비 같은 거는 잘 내고 있어요. 23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관리사무소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말소기준 등기는 2013년 4월 29일로 말소기준 등기고요. 이분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했는데 2011년 임대차 기간은 11년 8월 29일부터래요. 3억 2천이래요. 보증금이. 2011년 8월 29일. 확정일자가 21년 6월 15일이래요.
2분이라고 그래요. 자, 2분은 뭐예요? 지금 옛날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배당 요구를 한 거잖아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임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분은 김 누구의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그때 당시에 부부가 지금 계속 현재 점유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현 소유자는 전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현재 소유자는 전 경매 사건에서 경매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임차인이 최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줬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표시를 해줬죠. 대항력이 없다 이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에 한번 볼게요. 2012 타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정 가격이 3억 700이었고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최저 가격이 2억 1,49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요 박이라는 이분이 3억 950만 원의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금 지급 기한을 지나서 기한 후 납부를 하셨어요. 자, 이때 이분이 망설였던 이유가 이 임차인이 못 받아가니까 뭐 망설였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돼서 조금 늦게 돼서 망설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금을 납부하고 배당이 종결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임차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때 당시에요. 2011년 8월 29일 전입을 했대요. 2011년 8월 29일이죠. 그럼 말소기준 등기가 2011년 7월 27일. 이분이 늦죠?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2012년 5월 25일입니다. 2012년 5월 25일. 그러면 2012년 5월 25일이 여기에요. 여기 가처분 뒤에요. 그럼 이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증금이 1억 2천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누구누구 김이고 배우자는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1억 2천에 있었는데 배당을 못 받은 꼴이에요. 지금 요분 근저당 요 박 누구 가져가고 이분 가져가니까 가져갈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억 2천 그때 당시에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가처분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사회행위로 인해서 요 가처분을 지금 근저당권 여기 가처분이다 해서 이걸 아마 가처분 시킨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고요.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지금 2억 4,500이었어요. 2억 5천대. 낙찰 금액이 얼마였죠? 3억. 그러니까 이분 못 받아갔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받아갔던지 아예 못 받아갔던지 가압류가 또 있었으니까 거의 못 받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지금 3억 2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3억 2천을 다시 계약한 거예요? 1억 2천이라는 돈을 못 받았는데 3억 2천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면 언제 계약을 했겠어요? 21년 6월 15일 날 계약을 했겠어요? 21년 6월 15일? 이 당시에 이분이 낙찰 받았는데 왜 이때 계약을 했겠어요? 3억 2천이라는 돈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 2014년 4월 29일 날 근저당 설정할 당시에 이분의 대항력은 이 뒤로 밀려요. 이 전에 계약을 했다? 3억 2천에? 이분이 낙찰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3억 2천에 계약은 안 했겠죠. 잔금 납부하고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항력이 없던 분이에요. 없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다시 요것만 가지고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서구 북수동 금빛마을 1층 물건이네요. 84 타입이고 자, 요게 2층인가가 뭔가 하나 낙찰된 게 있죠. 6월 초에 이게 1억 4천인가 얼마에 낙찰됐어요. 단독 입찰로. 요것도 그러면 유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1층이고 제가 볼 때는 유찰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세입자가 있는데요. 보니까 23년 6월 26일 그리고 확정일자는 6월 2일 날로 되어 있어요. 보증금이 1억이래요. 그리고 임차인이 이렇게 2017년 4월 26일 최초 전입자가 2015년 9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은 전입을 23년 6월에 했고 1억에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전입세대를 확인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대요.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자, 12년 9월 11일 12년 9월 11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부회사가 새마을금고죠. 이제 가져온 거죠. 지금 양도받은 거니까 1억 1,500 채권이 있고요. 소유권 이전이 있고 소유권 이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벌써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있던 임차인들은. 그리고 9,200만 원 받을 게 있대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요걸 봐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현황 조사를 봤더니 현황 조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요 분들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고 이분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입세 열람을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년 요 분들이 권리신고를 했어요. 지금. 전입세 열람을 한번 꼭 떼어보셔야 되고 외국인 체류 확인서도 꼭 한번 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집원 주소, 도로명 주소 꼭 해서 떼어보시고 동거인 포함해서 꼭 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등기부사항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인수되는 사항이라든지 소멸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만 잘 파악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고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경매 물건이에요. 나성동의 나리째 마을 6단지 물건입니다. 99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10억대네요. 한 번 더 유찰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유찰되면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은 21년 8월 22일. 지금 이제 거의 이제 3년 차가 돼가는 그런 아파트다 라고 생각이 되고 2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뭐 거래 사례도 조금씩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 사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같은 평형대 거래 사례를 다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유자 누가 현재 전입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1년 11월 29일 그러니까 4억 5,400 요게 이제 분양가겠죠. 그때 당시에 대출 3억 6천 채권 최고에 그리고 나서 21년 12월 달에 또 수협에서 굉장히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또 근저당 설정 3억. 야,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겠죠. 요 후순위 4억 4,600 요 분이 지금 경매를 신청했어요. 수협에서. 그리고 뭐 압류가 또 이렇게 있네요. 현재는 두 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손해를 보지 않겠냐. 제가 볼 때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요 분까지는. 네, 여기 세 번째 근저당권자는 손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세릉동 경매 물건이에요. 새뜸마을 4단지 물건입니다. 100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은 7억 5,600만 원이에요. 당연히 유찰될 거고 두 번째 낙찰될 겁니다. 최근에 또 낙찰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사례 금액에 맞춰서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감정 가격은 현재 시세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7년 4월 100타입이고요.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7년에 가져왔고요. 21년 1월 달에 저축은행에서 3억 4천대 그리고 또 21년 1월 이거 두 번 받았네요. 이렇게 9억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또 8월 달이네. 뭐 별로 안 되네요. 다 그때 받았네요. 21년도에 9,600만 원. 그래서 이분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8억 7천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다 변제 못 받겠죠. 그리고 현재 개인 회생 중이다라고 되어 있고 부실 채권 담당자가 있어요. 만약에 높은 가격으로 해서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려면 부실 채권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전화해서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종시 물건하고 뭐 대전 경매 물건 등 여러 가지를 봤고요. 현재 뭐 유찰,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이에요. 세종시에는 지금 나성동 물건, 그리고 요 세릉동 물건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있고 대전 물건도 그렇고요. 복수동의 전 경매 사건 임차인에 대한 물건은 다시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에 낙찰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6월 13일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봤으니까 미리미리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대 열람도 한번 띄워보시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미납, 관리비 미납 여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 경매 사건의 임차인이었는데 다시 그 3억 2천에 왜 계약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의심스럽게 한번 비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